외국인 500여 명을 무역상 등으로 속여 입국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초청장 등 서류를 허위로 꾸며 외국인의 국내 입국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습지보호구역 송전선로 설치 문제가 해결될 전망입니다. 전남도는 습지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04회 전국체전에 이어 43회 전국장애인체전이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전국 단위 체육 행사가 개최지인 전남에 남긴 의미와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절기 입동이 지나면서 전남 지역 아침 최저 기온이 영상 2도를 기록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 연령대를 중심으로 독감이 대유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전남경찰이 국내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 500여 명을 무역상 등으로 속여 입국시킨 일당을 붙잡아 3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국내 취업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우즈베키스탄인 등 7개 국가에서 541명을 모집해 자동차 부품 바이어 자격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초청장 등 서류를 허위로 꾸며 외국인의 국내 입국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허위 초청업체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무역업체 명의로 외국인을 초청했고 이를 의심한 대사관의 통제로 외국인 초청이 어려워지자 다른 무역업체를 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남의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습지보호구역 송전선로 설치 등 문제점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8일 해양수산부가 습지보호구역에 송전선로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습지보전법 시행령을 오는 2025년까지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방부가 레이더 운용에 문제점을 제기해 높이는 152m로 제한했던 문제점도 304m까지 상향해달라고 요구한 가운데 관련 기관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연말까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남에서 진행된 104회 전국체전과 43회 전국장애인체전이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4만여 명의 선수단이 전남을 찾은 가운데 체전 기간 다양한 문화 행사를 접할 수 있어 전남이 문화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군악대의 힘찬 연주에 이어 선수단이 입장합니다. 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성화가 주 경기장에 옮겨져 환하게 불을 밝힙니다. 지난달 13일 104회 전국체전이 목포를 중심으로 전남에서 막이 오른 겁니다. 104회 전국체전은 역대 최대 규모인 전국 17개 시도 선수들과 해외 동포 선수 등까지 모두 3만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체전에서는 경기도가 종합 우승을 차지했고 개최지인 전남은 205개 메달을 획득하며 4위를 기록해 15년 만에 중하위권 성적을 탈출했습니다. 5관왕을 차지한 수영의 황선우 선수는 3년 연속 MVP를 차지하는 쾌거도 달성했습니다. 육상과 사격, 역도 등 8개 종목에서는 100건 안팎의 신기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전남에서는 육상 유망주 백원율 선수가 2연패를, 해머 던지기 박서진 선수와 포환 던지기 정희루 선수는 각각 5연패, 9연패를 달성했고 양궁은 조한희 선수가 2관왕을 해 우수한 성적을 거둬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전남 도민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봉사로 큰 사건 사고 없이 안전한 체전을 치렀습니다. 지난 3일 막이 오른 43회 장애인체전도 6일간의 일정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31개 종목에서 선수단 만여 명이 참여해 역대 가장 큰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전남은 이번 장애인체전에서 종합 3위를 기록했고 1위와 2위는 각각 경기도와 서울이 차지했습니다.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이 목포시를 중심으로 전남의 22개 시군에서 치러지면서 지역의 문화와 관광 자원을 널리 알리는 소중한 계기가 됐습니다. 또한 대규모 대회를 치러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었습니다. 목포는 이제부터는 성공한 체전을 힘을 모아서 전지훈련 유치해서 스포츠 도시로서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어가지고
약 한 달 동안 전국 단위 체육 행사가 치러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전남. 체전 기간 동안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인파들이 전남으로 몰리면서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기여하고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훈입니다. 절기 입동을 지나면서 밤낮으로 꽤나 쌀쌀한 기온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전남은 8일 아침 최저 기온 영상 2도를 밑돌았는데요. 환절기 독감 유행이 심상치 않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8일 기준 전남 지역 최저 기온은 영상 2도를 기록했습니다. 절기 입동을 지나면서 올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오는 주말부터는 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11일인 토요일에는 최저 기온 0도, 12일 일요일에는 최저 기온 2도를 보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더구나 9일과 10일에는 전남 지역 곳곳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체감 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급격한 기온 변화가 나타날 때 호흡기 질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남도 조사 결과 지역 내 독감 환자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독감 환자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세에서 12세가 전주 대비 2배가량 늘었고 13세에서 18세도 전주 대비 1.4배가량 증가했습니다. 반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독감 예방접종률이 크게 늘면서 4배 이상 감소했습니다. 성인보다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들의 독감 확진이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아동과 청소년들은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단체 생활을 하는 만큼 집단 감염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독감을 막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이 필수입니다. 독감 예방 생활수칙으로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와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등이 있습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적절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실내에서는 창문을 닫아 보온 효과를 높이게 되는데 춥더라도 실내 적절한 환기는 필수입니다. 대중교통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방문할 때 각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침 예절이라든지 손 소독을 철저히 할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독감 예방 접종을 받으셔야 됩니다.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방 접종을 통한 항체 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쌀쌀해진 날씨 속 아동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독감 대유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치원과 학교, 가정에서는 독감 예방접종과 예방수칙 준수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지방자치 30년이 넘도록 지방은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역 격차는 더 벌어지고 불균형 발전과 인구 소멸 위기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방 분권형 개헌 요구가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비율은 약 7대3, 국가사무가 지방사무의 배를 넘습니다. 조세 수입은 국가와 지방이 약 8대2 비율인데 재정 지출은 국가와 지방이 약 4대6 비율을 보입니다. 지방정부는 조세 수입보다 재정 지출이 많다 보니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일이 많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사무가 많습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만든 정책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지역 상황에 맞지 않는 시행착오를 경험합니다. 그런 정책들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아 비효율적인 정책이 되고 맙니다. 중앙 관료가 아무리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지역의 문제를 속속들이 알 수가 없는 거죠. 지방 정부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주민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자치단체고 정부이기 때문에 지역 문제를 고민하기에는 중앙 정부보다 더 적합하다라는 게. 지방 정부는 자치 입법과 조직 운영에도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들려고 해도 상위 법령 안에서만 제정할 수 있고 행정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 정원도 대통령령에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방은 지방자치 30년이 넘도록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발전에 머물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역 격차는 더 벌어지고
불균형 발전과 인구 소멸 위기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균형 발전도 그렇고 지방분권도 그렇고 강력한 입법적인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입법을 가지고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을 밀고 나갈 것인가, 이것이 그 다음 총선 과정에서 논의되고. 정부는 지방자치 분권과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난 7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이 주도해 지역 특성에 맞게 준비한 각종 균형발전 시책과 지방분권 과제를 수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계층화가 남아있고 지방시대위원회가 강력한 집행조직이 아닌 대통령 자문기구인 탓에 지방분권형 개헌을 바라는 목소리는 줄어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경기 수원, 용인 등 전국의 4개 특례시가 출범한 지 벌써 2년이 되어갑니다. 특례시 승격으로 일부 광역자치단체의 권한이 넘어왔지만 이양된 권한은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지방분권의 대표 모델로 떠들썩하게 등장했지만 반쪽 특례시 오명을 벗으려면 아직도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SK 브로드밴드 박희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용인과 수원 고양 그리고 경남 창원시. 지난해 1월 출범한 4개 특례시입니다. 지방분권의 대표 모델로 출범한 지 2년이 다 되어가지만 4개 특례시가 중앙부처나 광역지자체로부터 넘겨받은 권한은 9개 뿐입니다. 지원협의회를 구성한 특례시들이 행안부와 함께 발굴해 이양을 요청한 86개 기능의 10% 수준입니다. 개별 권한마다 일일이 법 개정이 필요하다 보니 추진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4개 특례시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통과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례시에 걸맞는 행정과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은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힘을 모으고 4개 특례시의 국회의원들과 시도의원들께서 힘을 보태주신다면 특별법 제정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법은 행정재정적 지원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별도 개정 설치, 국무총리 소속 특례시 지원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국회 정책토론회까지 열렸지만 특례시 기능의 핵심인 재정권한 확보는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특례시라는 명칭만 주어졌을 뿐 권한에서는 기초지자체와 차이가 없다 보니 반쪽짜리 특례시 오명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과위원회 구성해서 효율적인 특례 사무와 그 특례에 대한 논의들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구 100만 명을 목전에 두고 있는 화성시는 오는 2025년 전국에서 5번째 특례시 지정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이어져온 지방분권의 성공을 가늠하는 척도로 기대 속에 출범한 특례시. 결국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조치였기 때문에 속도감 있는 권한 이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년에도 반쪽짜리 특례시라는 오명은 벗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희봉입니다. 전남 지역의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수소산업발전협의체가 확대 구성됐습니다. 전남도는 수소 분야 전문가 28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2회 전남 수소산업발전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체에는 전남도와 기업 14곳, 공공기관 4곳, 연구기관 9곳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했습니다. 전남도는 수소 경제 중심주로 도약하기 위해 제안된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 반영해 전남도만의 특화된 사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순천시가 순천에서 생산되는 식재료로 식물성 지향 메뉴를 판매할 식당을 모집합니다. 식물성 지향식품이란 식물을 기반으로 만든 식품이나 식사를 말하며 최근 대체육 등을 활용한 다양한 메뉴가 개발돼 MZ세대에게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오늘 10일까지 식물성 지향 메뉴를 판매할 식당을 접수하며 신청 자격은 순천시에서 외식 사업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 예정인 사람입니다.